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는요, 이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지금 현재도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공수처 수사가 참 지지부진합니다. 적당으로 하니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또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참 요즘 공수처 하는 꼬라지 보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지금 참 공수처가 답답한 뭐 그런 지경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저렇게 못하는 거 공수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원이 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이 법원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공수처가 더 이상 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놀랍게도 법원이 실제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정황이 꽤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계속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기한의 제한이나 활동기간의 제약이 없지만 특검은 활동기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법원이 계속 이 발목을 잡게 된다면 특검은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또 법원의 발목 잡혔다입니다. 자, 이 최상병 사건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병 사건 수사는요,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게 특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공수처가 사실상 공중 분해되어 있는 상태였죠.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심지어 부장검사들 중에서 두세 명 정도가 자리를 비웠고 공수처 검사들도 대거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 내부적인 사정도 사정이지만 법원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공수처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이 우리가 특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근데 이 지금 윤석열이 바로 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바람에 문제가 조금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의결을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최대한 국힘당 쪽 애들을 이탈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가 좋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재의결이 안 된다면은 우리 상설특검으로 가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상설특검으로 최혜병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설특검법 중에 일부를 살짝 고쳐준다면 지금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겠더라는 지금 그런 방안이 나오고 있죠.
지금 국회 본회의 의결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충분히 지금 특검법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검법을 가지 않더라도 상설특검을 가지고도 충분히 특검법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좋아요, 좋아. 그거는 뭐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잘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법원입니다. 법원이요, 지금 수사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을 해. 법원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합니다. 구속영장 정도면은 글쎄 기각이 될 수 있다 치죠.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을 계속 기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 검사들이 신청하면 99.99%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청구를 하면 왜 계속해서 기각이 되죠? 이 뭔데? 왜 공수처가 발부하면 왜 자꾸 기각시키는데? 검사들이 요청하면 다 통과시켜주고 공수처는 왜 자꾸 기각시키는데? 법원이 삐딱선을 제대로 타고 있는 거죠. 법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원이 편파적으로 지금 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었다면 기각시켰겠어요? 아니기지. 이게 윤석열 측근에 대한 영장이니까 지금 다 기각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도 있었느냐 하면은 지난번 손준성 그 고발사주 사건, 이때도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수사가 계속 난항을 겪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영장이 바로 이 통신영장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블랙펄 이종호하고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통화 내역, 이걸 빨리 얻어내야 돼요. 빨리 그 핸드폰 빨리 뺏어와야 돼. 그런데 뭐? 그걸 발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통신영장? 검찰청에서 청구하면 그냥 바이패스예요. 그냥 다 내주는데 왜 공수처가 청구를 하면 안 내주느냐고. 이거 수사하는데 정말 중요한 필요한 건데 법원이 작정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각되는 것도 대부분 대통령실 쪽에 청구된 거, 윤석열 쪽 그 주변 사람들의 청구된 것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고 그래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그런 대목 아닌가요? 의심스럽죠. 의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짓을 지금 현재 법원이 하고 있어요. 이게 법원이 지금 현 실상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사도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법원이 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 쪽에 청구된 것이었다면, 이재명 주변을 압수수색하는 거였다면 과연 기각시켰겠느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 기사가 이틀 전 기사입니다. 이틀 전 JTBC 기사예요. 최상병 사건 1주 코앞인데 영장이 또 기각이 됐다. 갈 길 먼 수사. 이게 이틀 전 JTBC 기사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통신연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평균 1년임을 감안할 때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게 이틀 전 기사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마우스가 어디 갔지? 네. 자, 이건 오늘 기사입니다. 공수처 연이은 통신영장 기각의 핵심 증거 확보 난항. 이거는 오늘자 기사예요. 이틀 전 기사도 그렇고 오늘 기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계속 기각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뭡니까? 법원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법원은요, 편파적으로 판결 내리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의 상태가 이래요. 절대 공정하지도 않고 절대 엄정하지도 않습니다. 법과 원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오히려 지금 법원은 윤석열 정권 수호를 위해서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법이라는 미명하에 말이죠.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왜 이재명 거는 그렇게 수시로 발부해 주면서 왜 윤석열 거는 발부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 나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이재명 쪽 사건이었다면 과연 이게 기각이 됐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법원이 이렇게 된 거는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좀 수구적폐, 정말 수구 꼴통에 가까운 판사들이 대법관이 많이 됐습니다. 걸러냈어야 되고 민주당에서 노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대법관이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 정말 수구 꼴통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사람 이번에 거부해가지고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노?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통과시켜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의원들을 꼬셔가지고 통과시킨 사례가 많았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듣고는 기가 찼어요. 얘보다 더 나쁜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면 어떡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럼 걔도 내쫓아야지. 예? 제대로 된 사람이,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내쫓아야지. 왜 그걸 걱정하느냐고. 쟤네들은 지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착착착착 들이미는데, 그럼 우리는 왜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고 당하고 있냐고. 더 나쁜 놈 올 걸 더 나쁜 놈이 올까봐 겁나서 지레 겁먹고 통과시켜준다? 말이 되느냐? 라고 했지만, 예, 소용이 없더군요.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많은 사람들이 조희대 절대 대법원장 시켜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이럽디다. 야, 조희대보다 더 이상한 새끼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면 어떡할래? 그러면서 조희대를 통과시켜줬다니까? 이게 말이야, 빵구야? 야,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그렇게 황당한 논리가 통합디다. 그 결과 지금 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완전 보수 색채가 짙어진 법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조선일보가 중도 색채라고 말하는 애들입니다. 보수 중도 색채가 짙어진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중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보수죠. 꼴통이죠.
조선일보가 중도라고 말하는 애들은 그냥 좀 많이 꼴통이고, 조선일보가 보수라고 하는 애들은 극우 꼴통이고. 자, 결국 달리 말하면 뭡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이 엄청 보수화되었다, 아니 꼴통화되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보도 보세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중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다 하나같이 우익이에요. 우익도 많이 우익이야. 중도? 아니 중도 없어 얘들. 얘네들이 중도라고 말하면은 우익이고, 얘네들이 보수라고 말하면 극우고 그래요. 지금 얘네들 다 보면 극우 아니면은 좀 많이 편향적인 우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얘네들을 지금 내일 모레부터, 그러니까 22일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22일부터 청문회가 진행이 돼요. 이 사람들을 신중하게 걸러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대법관다운 대법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대법원, 심지어 만약에 양승태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대법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넥타이도 빨간색 메고 나왔잖아. 에? 넥타이 빨간색 메고 사진 찍는 새끼들이잖아. 대법관 후보들이. 이게 정상입니까? 대법관들요, 넥타이 빨간색 안 매요. 대부분 짙은 색을 맵니다. 회색 아니면 짙은 그 색 계통을 매요. 빨간색 잘 안 매요. 근데 빨간색 딱 매고 사진 찍는 새끼들이 이게 정상이냐고. 정말 극우에 극우, 극단적인 애들입니다, 얘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과시켜 주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지금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지금 팡팡이 기각되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예요. 검찰에서 청구하는 영장은 다 발부해주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다 기각시키는 이런 편향적인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정식 대법관이 되면은 첫 번째로 다루게 될 사건이 뭐냐? 조국 대표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바로 8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바로 얘들이 조국 사건을 바로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앞으로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얘들이 다 하게 돼요. 지금 제대로 대법관을 걸러내지 않으면 향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조국을 잡아뜨리고 나면요,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조국은 이재명 편 아니니까 괜찮다는 둥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또 있을 텐데, 아니요, 조국을 넘어뜨리고 나오면 다음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놈들, 똑같은 대법관, 똑같은 판사들이 그 짓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들을 제대로 걸러내고 제대로 우리가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돼요. 21대 국회에서 미처 걸르지 못한 거 이제는 제대로 좀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